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42페이지 4-2-2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은 광합성 산물의 생성, 저장, 사용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업 열기 보시면은 나무 줄기에 흐르는 수액은 왜 단맛이 날까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양분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단원이 4-2-2. 자,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이제 그 양분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분은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냐면은, 예, 그렇죠.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항상 했었던 거 있었죠? 광합성 하는데 필요한 재료가 뭐죠? 그렇죠.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자, 얘네들이 반응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포도당과 자, 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포도당이 나왔죠? 양분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포도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포도당이 어떻게 활용이 되냐? 자, 첫 번째는 일단은 잎에서 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잎에서 어떨 때 사용을 할까요? 예, 그렇죠. 호흡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데 바로 사용하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원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뭘로 변환이 된다라고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녹말. 자, 녹말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녹말로 전환된 상태에서 보관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녹말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는 물에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었죠? 물에 잘 녹을까요? 잘 녹지 않을까요? 얘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말 형태로는 얘가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뭘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예, 그렇죠. 설탕의 형태로. 자, 설탕의 형태로 바뀌어서 얘는 이동을 합니다. 자, 설탕인 경우는 물에 잘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예, 그렇죠. 물에 잘 녹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어디를 통해서 이동을 하냐면은 자, 체관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체관을 통해 어디로 이동하냐면 각 기관으로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식물에는 줄기를 일단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 나왔어요. 물이 이동하는 물관과 체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체관이 되겠고, 물관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물이 이동하는 관이 물관이 되겠고, 자, 체관은 방금과 같이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관이 체관이 되겠습니다. 이 물관과 체관이 식물의 줄기에서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뿌리에서 줄기, 그 다음에 인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으로 양분들이 운반이 되면은 그 양분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양분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볼게요. 이 양분의 사용. 자, 양분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분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잠깐 멈췄는데,
자, 양분은 어디다가 사용을 하냐면은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잠깐만 멈추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어떤 에너지냐면은 계속 얘기했었던 거죠. 자,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아까 각 기관으로 운반된 양분들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까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호흡작용을 통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양분은 생장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식물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이 되어서 식물이 더 자라날 수 있게 하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생장에 사용이 됩니다. 즉 구성 성분이 돼서 식물의 생장하는데 사용이 돼요. 자, 그러고도 남은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남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자,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냐? 그거는 이제 식물의 종류에 따라 이제 다양하게 있는 거죠. 자, 어떤 애는 이제 뿌리에다가 저장하는 애들도 있고, 자, 그 남은 양분을 줄기에다가 저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 열매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씨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저장을 할 때 그 저장하는 그 영양분의 상태도 되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감자 같은 애들은 녹말의 형태로 녹말이라는 양분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설탕으로 그 다음에 포도 같은 경우는 포도당의 형태로 또 저장을 해요. 자, 그리고 뭐 콩은 잘 아시죠? 자, 콩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형태로 주로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자, 깨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하게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마다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가 다양하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팬케이크 위에 달콤한 메이플 시럽. 이 메이플 시럽은 단풍나무의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을 끓여서 얻을 수 있는데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줄기를 통해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식물체 곳곳으로 이동한 양분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호흡을 통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고 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되어 식물이 생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용하고 남은 양분은 뿌리, 줄기, 열매, 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되는데 고구마나 감자, 벼 등에는 녹말, 사탕수수나 사탕무화 같은 곳에는 설탕, 과일이나 양파 등에는 포도당, 콩이나 밀에는 단백질, 해바라기 씨나 땅콩 등에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양분은 식물 자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식물을 섭취하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광합성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